도대체 왜 그는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을까? 은호는 밤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데요. 이 지역이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버림받고 결국 모든 걸 잃은 순간조차도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은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분명 넌 나하고 안 어울려라고 했었는데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조건이나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든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 은호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는데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놓지 못하는 자신이 더 괴로웠습니다. 지역의 결혼 파탄 소식은 주변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려다 버림받았다라는 소문은 은호의 귀에도 들어왔는데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시원하게 뚫리는 듯하다가도 곧바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땅한 벌을 받은 거야. 그래, 그렇게 된 게 당연해. 은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내 눈가가 젖어버렸습니다. 지역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마지막까지 이유조차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의문은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은호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일을 하면서도 쉽게 웃지 못했고 주문을 받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도 눈빛은 금세 흔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늦은 밤, 혼자 나나 정리하던 은호는 커피잔을 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정말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은 있었던 걸까? 바로 그때 은호의 곁을 지켜준 건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대학 시절부터 은호를 좋아했지만 지역 때문에 마음을 접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카페에 찾아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말했을 때도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애틋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은 척 하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만 이미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성재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바란 건 아니었지만 선배가 갑자기 그렇게 결혼을 결정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재는 은호의 거짓을 간파했는데요.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내가 울어도 나는 옆에 있을 거야. 다시는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 그 순간 은호는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쏟아내며 성재의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호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지역이 왜 자신을 밀어낸 건지 그 이유를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재 오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요? 그냥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 선배가 끝까지 나를 밀어냈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성재는 그 말에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역시 지역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은호를 좋아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왜 늘 막아섰는지. 하지만 지역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은호를 울리고 자신과의 우정마저 흔들리게 만든 것이었죠. 성재는 은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대신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더는 내 자신을 탓하지 마. 그의 진심은 분명했지만 은호의 마음속 공허함을 완전히 채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은호의 혼란은 지역의 부재가 만든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버림받은 뒤 가족과의 갈등 속에 집을 떠났고 소식조차 끊겼습니다. 주변에서는 현장에서 마기를 한다더라, 어디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더라 같은 소문만 무성했는데요. 은호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수지에서 젊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듣고 은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몰려왔던 건데요. 다행히 곧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지만 그 공포는 그녀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선배, 제발 살아만 있어줘요. 그 이유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줘요. 성재는 은호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은호의 눈빛이 여전히 지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불안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성재는 은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너 이제 그 사람한테 상처만 받잖아.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성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은호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지혁이었는데요. 초췌한 얼굴로 그러나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이제는 내게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재가 은호를 붙잡으며 외칩니다. 은호야, 나랑 함께하자. 더는 울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릅니다. 그녀의 선택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이 순간에 돌아온 걸까? 박성재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지혁을 향한 시선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 앞에서조차 당당했던 성재가 이 순간만큼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 드디어 은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지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은호야, 나랑 함께하자. 성재는 단호했는데요. 그러나 그 옆에서 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왜 나한테 상처받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은호의 귓가에서 부딪혔습니다.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재는 늘 따뜻하게 곁을 지켜줬지만 지혁의 한마디에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참지 못하고 지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너 때문에 은호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선택한 그 결혼, 내가 저지른 그 파탄, 그 모든 게 은호를 망가뜨렸어. 지혁은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나 때문에 은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다 알아. 하지만 그게 내 의도는 아니었어. 성재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너는 늘 그렇게 책임을 피했어. 이유도 말하지 않고 진심도 숨기고. 그러다 결국 은호를 울렸잖아. 분위기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둘 다 그만해요. 은호의 목소리는 애절했는데 두 남자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다시 지혁을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말 못하는 이유? 그게 뭔데? 우리 10년 넘는 친구 사이에도 한마디 못할 이유가 뭐냐? 결국 조건 때문 아니었냐? 부잣집 딸이니까 내 인생 한번 바꿔보려고 한 거잖아.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성재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대답해. 넌 은호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최소한 난 내 감정에 거짓말하지는 않았으니까. 지혁은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 말 다 맞아. 조건 때문에 흔들린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건 단순히 내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어. 은호는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만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지혁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걸까? 하지만 지혁은 끝내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짧게 덧붙였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성재는 더 격해졌습니다. 언젠가, 또 언젠가? 내 그 말, 난 이제 지겹다. 내가 진짜 말 못하는 건 사실 아무 이유도 없기 때문 아니야. 그냥 겁쟁이니까. 지혁의 두 눈이 번쩍였지만 끝내 성재에게 주먹을 날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꽉 쥔 채로 은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호야, 나 아직 널 좋아해. 그건 변하지 않았어. 그 말에 은호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도 단순한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엉켜 있었던 겁니다. 성재는 그런 은호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다가가도 은호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지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성재와 지혁의 대립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우정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혁과 등을 지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반면 지혁은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지혁이 떠난 후 은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매일같이 은호 곁을 지켰지만 은호의 눈빛은 늘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내 마음이 아직 지역한테 있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너 울게 두지 않을 거라고. 그 시각, 지역은 하늘건설의 한 구석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자신에게 약속되었던 자리. 그 안에는 단순한 승진이 아닌 더 거대한 권력 싸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서 곳곳에 적힌 이름과 서명이 지역을 멈칫하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단순한 집안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흔들 일인데 하늘건설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정재계를 아우르는 로비, 비자금, 불법 재개발 사업까지 얽혀 있었고 그 안에서 정보아는 희생양으로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지역과의 결혼은 사실 회사 내부의 균열을 덮기 위한 하나의 연극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역은 뒤늦게 진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건을 위해 선택한 결혼이 결국 자신을 하늘건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성재가 우연히 지역을 불러냈습니다. 하늘건설,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대충 짐작은 간다. 근데 은호까지 엮으려고 하지 마. 내가 아무리 말로 둘러대도 넌 이미 사람들 눈에 조건만 보는 놈이야. 지역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넌 아직 몰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왜 은호를 일부러 밀어냈는지. 성재는 비웃었습니다. 밀어냈다고? 그게 보호였다고? 웃기지 마. 은호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졌어. 넌 그걸 알면서도 계속 침묵했잖아. 지역은 숨을 고르며 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늘건설이 무너져야 해. 그게 내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야. 그걸 막으려면 은호를 곁에 둘 수 없었어. 그녀가 다치게 할 수 없었으니까.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지역이 단순히 욕망에 흔들린 게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성재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너 혼자 정의로운 척하면서 결국 은호를 이용한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했습니다. 그때 은호가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왜 제 마음은 묻지도 않고 자꾸 자기들 싸움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재와 지역은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구 곁에 있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 대신 싸우지 마세요. 짧은 침묵 후 성재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 선택, 기다릴게. 하지만 지혁아, 너한테는 한마디만 하고 싶다. 내가 아무리 하늘건설의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은호의 상처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건설을 무너뜨리고 은호에게 진짜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지혁은 하늘건설의 내부 문서를 외부에 폭로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